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됐죠. 테슬라하고 삼성전자 간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한 8년 동안에 22조 원 이상의 이 칩 제작을 삼성에 의뢰한다는 거죠. 파운드리를 맡기는 건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가 되겠죠. 애초에 22조 원이라고 하면 8년 동안에 납품하는 거니까 연 3조 원이 안 되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다, 이런 평가절하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녁에 일론 머스크가 X에 대고 직접 뭐라고 했냐면 실제 계약 규모는 그것보다 몇 배나 클 수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어제 오전만 해도 삼성전자 수뇌부에서 언론사 고위 간부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건 별거 아니니까 크게 보도를 말아달라, 아마 북미 고객사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X 내용 한 방으로 다 이런 게 의미가 없게 되었죠. 사실 삼성은 그동안 거짓말 좀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HBM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예전에 GDDR6W, CXL 이런 거 관련해서 시장을 좀 흥분하게 하는 가장된 내용을 많이 내보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맞질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영현 대표이사 체제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축소 보도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신중해졌다는 이야기죠. 서울대 출신들이 망친 삼성전자는 항상 한양대 출신이 다시 제대로 고쳤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양대 출신 CEO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현재로서는 좀 매우 큽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서 잘못 파악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계약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생산 설계에 테슬라가 초기부터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테슬라가 여러 공장을 만들면서 쌓아온 그런 생산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삼성전자 이 텍사스 팹 제공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칩 설계는 당연히 하겠지만 생산 과정에서도 여러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노하우를 제공하겠다, 이런 걸로 읽힙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개발되는 칩이 AI6거든요. 이 칩이 처음에는 추론만 담당하는 차량이나 로봇에 장착이 되고 LPDDR이 램 역할을 맡는 저사양 칩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발표되는 것 보면 추론하고 학습을 통합하는 고성능 칩이라고 합니다. 이 개발을 피터 베넌이라는 희대의 엔지니어가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출신입니다. 2016년부터 테슬라에 합류를 했는데 어떤 아이디어이냐면, 예전에 애플도 여러 잡다한 칩을 통합해 버렸지 않습니까? M 시리즈로. 그 M1, M2, M3 이 칩이요, 뭐 노트북, 그 다음에 PC, 뭐 아이패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테슬라에 많은 칩 있잖아요. 도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AI6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2나노 아니면 3나노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보도는 2나노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보도는 3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나노라고 한다면 절대 이 칩이 가볍게 볼 성능이 아니겠죠. 3나노로 만들었는데 LPDDR 붙일 리는 없고 진짜 HBM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이게 2027년부터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파운드리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삼성한테는 나중에 커다란 도전으로 될 텐데요. 이 칩 만들고 나서 HBM도 붙여야 되고, 그거를 붙일 때 패키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파운드리도 삼성이 하고요, HBM 것도 삼성 거를 박아야 되고, 패키징도 삼성이 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텍사스 공장에서 하게 하겠다라는 게 테슬라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삼성에 이 딜을 주면서 절대 총액이 22조 원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한 거 보면요, 이거 다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지잖아요. 삼성으로서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최근에 엄청 부진했었잖아요. HBM도 잘 안 됐었고, 패키징은 TSMC에 밀려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과연 삼성이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삼성이 파운드리한 칩을 가지고 TSMC에 가져가서 거기에 SK하이닉스 HBM을 붙여야 되는 웃지 못할 총국이 벌어지잖아요. 삼성도 절대 그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삼성도 어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영현 대표가 지난 3월에 이걸 미리 알았다고 하고 파운드리 팀에 축하한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진짜 보면요, 파운드리만 축하를 건네받아야 될 게 아니고 HBM 팀이라든가 패키징 팀도 기회를 잡았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테슬라가 노리는 건 뭐냐면요, 바로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체 내의 칩도 AI 칩도 AI6로 다 통합해버리고 패키징하고 HBM도 자사가 설계를 관여하고 생산에 도움을 주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완방으로 만들면 TSMC하고 SK하이닉스를 거느리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테슬라는 이온화 서버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서스라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LLM 대형 언어 모델을 굴리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센터잖아요. B200, GB200, GB300을 가지고 구동을 하죠. 그런데 테슬라용으로 AI 센터는 예전부터 도조하고 H100 같은 거를 고집을 해왔죠. 왜 이원화를 하냐면 테슬라는 LLM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거기에 최적의 추론을 할 수 있게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좀 외부에 노출하기 싫은 그런 자신만의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여기에 과연 엔비디아 칩을 박아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한목적적인가? 자체만의 칩을 개발해서 이 칩으로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에서 뽑아내니까 독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사진을 찍는, 동영상을 찍는 개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구글한테 올리면, 유튜브에 올리면 그걸 가지고 AI가 학습을 하는 건데, 차량용 데이터, 자율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는 온전히 테슬라가 독점하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필요 없는 데이터니까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스마트폰 생태계보다 더 많은 데이터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만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따로 짓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원화 서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엔비디아가 알면 안 되니까,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의 잠재적인 적이지 않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만의 칩을 만들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이게 과연 가능할까? 테슬라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로서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 내부를 제가 취재를 해보면 경영진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뭔가 해내지 않으면 이 거대한 AI 소용돌이 속에서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삼성 내부의 박사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인력이 없다는 거죠. 장비도 없고. 그리고 HBM은 지금 한참 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심층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삼성전자 주변에 이 식당에 가면 박사들이 3355 모여서 그것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면요, SK하이닉스로는 엄청난 악재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HBM을 엔비디아가 굳이 사가지 않더라도 27년부터는 ASIC 시장이 열리는 만큼 맞춤형 HBM을 뭐 테슬라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에 팔 수 있다라고 이게 확신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AI6가 바로 ASIC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뺏기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삼성이 HBM이 무기가 아니고 패키징하고 HBM하고 파운드리를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다는 거를 무기로 삼아서 이걸 뺏어가는 거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HBM만 잘하는데 삼성은 그동안 패키징하고 파운드리를 별로 못했으니까 HBM 우리 파는 건 걱정은 안 했다 이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 전략이 먹히면요, 앞으로도 SK하이닉스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에 다른 빅테크들한테 접근할 때 상당히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SKC를 통해서 유리기판을 개발할 거를 명령을 했고,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 패키징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HBM하고 패키징하고 파운더리가 완스톱으로 되는 업체를 이 빅테크들이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최태원 회장이 어림풋하게 고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연 삼성전자가 이 삼위일체의 도전을 해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이때까지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한두 단계 레벨업을 해서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제2의 엔비디아가 되고 싶어하고 거기에 TSMC 대신 삼성전자를 픽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HBM, 패키징 세 가지를 모두 해내야 되는 일생일대에 도전에 직면했다. 이거 하면 대박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대박이 됐을 때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입고 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